321번 그림과 같이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14고 높이가 24인 원기둥을 그러니까 단면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면적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여기에 면적을 저거의 면적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쟤는 타원이니까 사실 반타원일 것 같은데 뭐 직접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선 정사형을 이용하라는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이 필요해요. 뭘 제한다고? 이면각의 크기를 제합니다. 이면각의 크기는 어떻게 재다고? 이면각의 변의 수선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각각의 평면 위에 존재하고 단 그 각각의 수선의 길이를 우리가 잴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잴 수 있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여기가 수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이면각을 잰다고 하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면각을 재는 방식이 원래 이렇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기억나게끔 하려고 지금 계속 미친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구나 라는 거고 14하고 24잖아요? 그러면 7하고 17 아니 7하고 24하고 25 이거 피타고라스 주지 않아 친구들? 까먹었니? 씨발 까먹었으면 제곱해야지 뭐 어떡해 7하고 24하고 25는 피타고라스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를 사실 알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니? 25분의 7이잖아. 근데 실제로 이제 그림자의 면적을 아는 상태에서 거꾸로 하는 거니까 그림자의 면적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수를 곱해서 저것의 면적을 구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S는 그림자의 면적은 반원이니까 49파이의 2분의 1일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이 25분의 7이니까 여기다가 7분의 25를 곱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75파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어렵죠? 넘어가고요. 322번 보죠. AB, AD의 길이가 2 나와 있고 BF는 3이다.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EGH 그러니까 EGH에서의 EGP로의 정사형이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지금 얘 그림자인 얘를 구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바보도 아니고 출제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를 오히려 이쪽에 쏴가지고 그림자가 생기면 걔의 면적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야. 저면에서 쏴가지고 그러니까 저 수선의 발이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 실제로는. 그지? 예. 왜냐면 H가 어디로 떨어지지만 알면 그림자 대충 이렇게 생긴 것 같으니까 이거 면적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이면각을 재가지고 그냥 거꾸로 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 그래서 이면각의 크기를 잴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면각의 변의 수선을 내려야 되는데 길이를 잴 수 있는 수선이면 이해하고 이해가 될 것 같죠? 이해되시죠 친구들? 그래서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인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세타고 여기도 실제로 수직이죠. 그러면 2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여기 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루트 2죠. 네. 그럼 여기는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예요. 그리고 삼각형 EGH는 얼마예요? 2죠. 아니 정사각형의 면적이 절반인데 뭐 계산하고 알고 해. 그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사의 면적은 2에다가 루트 3분의 루트 2를 곱한 3분의 2 루트 2겠네요. 얘가 답이겠죠. 루트 3분의 2 루트 2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 323번 보겠습니다.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2인 원기둥 모양의 컵에 높이가 8만큼 물이 채워져 있다. 수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는
조금 감각적으로 풀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감각적으로 풀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4라는 게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씨발 왜요? 그러니까 왜지? 준 왜야? 12까지 가가지고 한쪽 물의 총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상 이게 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렇게 그어보면 요 아래쪽에 있는 물의 양은 저쪽에서 띄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4만큼 남았을 거 아니야. 높이 4만큼의 물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랑 여기 부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를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4라고 내가 말해도 그게 아니라 여기 부피 동일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전체 물의 높이 그냥 세웠을 때가 8이잖아. 근데 저기 물 끝이 지금 12까지 도달을 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8이어야 이제 평균 높이 4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4니까 합쳐서 10이라고 볼 수 있어서 물의 양이 똑같다라는 개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10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아마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죠. 여기를 세타로 잡고, 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수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S는 여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9파이. 이게 지금 정사인 관점을 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림자야. 9파이가 그림자라고. 그럼 거꾸로 해야 되니까 코사인 역수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3분의 5를 곱하시면 15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원이니까 타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거든. 봐봐. 여기가 장축이잖아. 맞아? 그러면 반장축의 길이가 5지. 그치? 이쪽이 단축이잖아. 그럼 반단축의 길이가 3이잖아. 원래 타원의 면적은 반단축의 길이 곱하기 반장축의 길이 곱하기 파이야. 그럼 15파이거든? 똑같지? 타원의 면적이 왜 반장축의 길이 곱하기 반단축의 길이 곱하기 파이인지 모르겠냐? 모르면 안 되지. 내가 타원은 뭐라고 했어? 반지름이 1인 원을 확대 또는 축소했다고 그랬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타원의 반장축이 A라는 건 그 원을 A배 한 거야. 가로 방향으로 A배, 세로 방향으로 B배. 그러니까 면적도 A배, B배에서 원래 파이에서 AB를 곱하게 되는 것이 직관적으로 납득이 되죠. 확대 축소에 의해서. 그래서 이 타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324번을 보죠.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2등변 삼각형의 사각뿔이 있다. 두 모서리 OA, AB의 중점을 각각 PQ로 할 때 OPQ에 OCD, 이거 봐봐. 각도를 재기도 참 그지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각도를 재야 정사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평면 OPQ와 평면 ODC가 이루는 각이 필요한 거지. 근데 OPQ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지. OPQ는 어차피 OAB에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평면 OAB와 평면 ODC가 이루는 각을 재야 돼. 그러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무슨 각? 무슨 각? 이면각. 이면각을 잴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면각을 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고. 이면각에 변이 필요하다니까. 이면각에 변이 없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니네가 평면을 확장해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삼각형 OAB와 삼각형 ODC를 평면을 쫙 확장을 해보면 이면각의 변이라는 것은 얘랑 평행이고 얘를 지나는 애일 거야. 납득이 되니? 이게 이면각의 변이겠지. 쌤말 무슨 말 이해되지? 그러면 Q 중점 찍어놨으니까 사실상 여기가 수직이겠네. 이 그림의 구조상. 그러니까 반대편으로도 뭐가 필요해? 중점이 필요해. 이렇게 이해됐어? 네, 반대편으로 중점을 이렇게 있고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 뭐가 발생해요? 2등변 삼각형이 발생하죠. 이해되니 안 되니 친구들? 이해가 되는 거 같니?
감사해요. 3 왠지 왔어. 길이 재보면 여기도 수직이니까 여기 6이네. 근데 여기도 6이죠. 여기 6이에요. 정삼각형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세타 잡으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삼각형 OPQ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이게 OAB의 면적이죠. 이거의 2분의 1에 2분의 1이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분의 9예요. 따라서 정사의 면적은 2분의 9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4분의 9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지 친구들아? 이해하겠지? 네, 그래서 내가 이면각을 잴 때 뭘 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 이면각의 변에 길이를 잴 수 있는 한 점을 공유하는 수선을 내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이면각의 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그려야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329번을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정사형 문제의 끝판왕이죠. 이제 귀찮게 낸다고 했잖아요. 네. 아무리 문제를 귀찮게 내도 무엇만 있지 않으면 정사형이라는 것은 빛이 수직으로 도달하는 면에 생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빛이 수직으로 도달하는 애가 물체든지 실제 그림자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빛이 수직으로 도달하는 애가 무조건 그림자야.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 문제 풀면서 느꼈냐? 그것만 알면 문제 난이도가 아무 차이가 없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냥 빛이 수직으로 도달하는 면이 그림자예요. 선생님 그럼 이 그림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쟤를 그림자로 생각하면 문제를 못 푼다 이런 말이에요. 빛이 수직으로 도달하는 게 없는데요? 그럼 만들어야지. 자, 이제부터 네가 그림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 이렇게 그려야 빛이 여기에 수직으로 도달할 거 아니야. 쌤말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부터 얘가 그림자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얘죠. 그죠? 예. 여기를 S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S 더블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됐니? 우리가 실제 구해야 되는 건 S 더블 프라임이야. 그런데 주어져 있는 게 21이야.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21 가지고 S 프라임 먼저 구해야 돼. S 프라임은 21 곱하기 코사인 몇 도겠니? 코사인 60도겠지? 왜냐면 여기도 30도일 거니까. 그지? 예. 그래서 코사인 60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2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21이죠. 이게 지금 실제 이제 빛이 도달하는 면적의 그림자인 S'입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 여전히 얘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S 더블 프라임 알고 싶으면 여기서는 역정사형 거꾸로 해야겠죠. 코사인 30도로 오히려 나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 더블 프라임은 2분의 21을 코사인 30도로 나눠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루트 3분의 2니까 루트 3분의 21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7루트 3 이게 답이 되겠네. 왜? 왜 60도예요? 어디가? 왜 30도 30도? 빛을 보죠. 여기가 60도 아니야? 응? 뭐가? 왜요라니? 제일 수시지 않은 수시 그린 거예요. 아, 자, 질문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여기가 왜 30도냐 궁금한 거야? 아니 여기 90도고 여기 30도고 여기 자, 됐죠? 네, 괜찮아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잠이 덜 깨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당당히 질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림자는 결국 누구란 얘기예요? 빛이 수직으로 만나는 면에 생기는 애가 그림자예요. 그게 실제로 물체든 아니든 그림자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래 없었으면 니네가 만들어서 네가 그림자다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그냥 정사형 관련된 모든 문제는 나의 점수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사형 문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히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하나도 안 헷갈려요.
보통 정사형 문제를 헷갈리는 이유는 얘가 그림자인데 왜 이상한 계산을 하고 있지? 막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정사형의 정의를 보면 그림자라는 것을 뭘로 보고 있냐면 빛이 수직으로 도달하는 면에 생기는 애. 그래서 옵소고널이라는 표현이 사형면의 수직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았니? 자, 이렇게 해서 3단원 공간도형 오답은 끝냈고요. 4단원 공간좌표를 이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3단원 시스템 문제 다 풀어가지고 올려놨으니까요. 제발 좀 시스템 좀 풀어보고 영상 좀 보시고 오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스템 영상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아서 여기서 또 풀어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시험 좀 보고 싶은데 진짜 시험 볼 시간이 없네 이반은. 나 중등 개념반은 시험 봤는데 괜찮더라고. 잘하는 것 같아요. 중학생보다 잘하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인데 1,2,1에서 XY 평면에 내린 Y는 XY 평면이 직선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PH의 길이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가 평면좌표 처음에 이제 배우면 그 쪼랩들이 하는 스타일 제가 보여줄게요. 알겠죠? 계산 막 뒤지게 하고 문제 못 풀었어. 선생님 못 풀겠어요. 당신아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려야 되는군요. X, Y, 1, 2, 3 뭐 이런 거 이제 있잖아. 이제 이런 애들 개쪼랩이죠. 개쪼랩. 진짜 문제 존나 안 풀어본 애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XY축 언제 그리는 거예요? XY축 언제 그리냐고. XY축 언제 그리냐고. 뭘 언제 그래. 필요할 때 그리지. 필요할 때 그립니다. 도형이 XY축과 만난다거나 XY축과 거리를 잰다거나 X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얼마나거나 문제에서 그걸 제시해서 XY축이 필요할 때 그리는 거지 매번 XY축을 그리는 건 적절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좌표라고 해서 이러고 시작하는 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봐봐.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거만 그리면 되니까. 자, 여기 P를 찍었어. P는 필요하겠지. 1,2,1 맞아? XY 평면에 수선을 내리면 되잖아. 그냥 니네가 수선을 내려 이렇게. 그리고 저 수선의 발이 그냥 XY 평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니? 맞아? 자, 그럼 수선을 내렸어요. 그럼 이 수선의 발의 좌표는 1,2,0일 겁니다. 1,2,0이면 y는 x 위에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y는 x 위에 있으면 xy 좌표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뭐 y는 x는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 안 중요하다니까. 알았어? 그래서 너가 y는 x가 되라 그냥. 이렇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서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우리는 ph의 길이를 알고 싶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이구나? 3수선의 정리구나. 진짜 징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여기 당연히 수직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의 길이는 1이겠죠. 여기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왜요, 선생님? 직선에서 점까지의 거리 재시면 돼요. 평면좌표에서 하듯이 x-y는 0이니까 루트 2분의 x에 2y 1을 대입하면 1이죠. 루트 2분의 1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 하얀 면이 사실상 뭐냐면 XY 플레인인 거죠. 그러니까 X축도 안 그리고 Y축도 안 그리고 Z축도 안 그렸지만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것만 그냥 그리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면좌표 잘 하시다가 갑자기 공간좌표면 개쪼랩이 돼가지고 XY Z축 그리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필요하면 그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물어봤잖아요. 물어본 것만 그리시고 그거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알았죠? 자,
원점 O와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 평면이면 이게 개꿀인데 평면이 아니라 슬프죠. 평면이면 공식 가지고 금방 따져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니까 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그 공식이 여전히 성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선을 확장해야 되고 복잡한 게 좀 있는데 나는 그거를 굳이 권장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공간상의 위치를 좀 파악하고 내가 뭘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이 문제를 내는 거지. 교육과정은 초과한 공식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단순히 면적만 구해라 라는 뜻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인접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OA의 길이가 필요하구나. 넌 루트 6이야. OB의 길이가 필요하구나. 넌 맥주야. 개소리고요. 자, 그리고 AB의 길이도 좀 구해보면 좋을 것 같죠? 주원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왜? 그렇죠. 제 코사인으로 코사인 세타 구할 거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5를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잠깐만 5와 OAB의 넓이 코사인 근데 이게 뭘 해도 상관없겠구나 사실상. 그치? 내가 그냥 귀찮아서. 왜냐면 세변을 다 알잖아. 세변을 다 하니까 아무 각이나 가지고 해도 되잖아. 아무 각이나 가지고 해도 돼서 내가 일부러 코사인 B를 구했거든.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코사인 B를 구했냐면 루트 6 혼자 무리수잖아. 그럼 쟤는 제곱한 연산만 포함을 시키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 내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풀어놓은 걸 보고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25 더하기 9 마이너스 6 하면 이렇게 숫자 좀 예쁘잖아.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얘가 15분의 14가 나와요. 그럼 사인 A는 15분의 루트 29가 나와요. 이런 건 뭐 제곱해서 빼면 되는 거니까 계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OAB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주의 이거 가지고 해야 돼요. 각도 B를 가지고 있으니까 5 곱하기 3 곱하기 15분의 루트 29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뭐? 나 부르지 않았어? 사인인데 에? 아, 사인 B예요. 네. 사인이 많아. B예요. 사인 B. 아, 나 여기다 에라고 써놨네. 맛이 갔구나. 지금 401번 아니죠? 401번 안 해도 된다고? 왜? 네가 지금 한 거냐? 남이 또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진짜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직각선 안 해도 돼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403번을 보겠습니다. XY 평면 위에 A 1, 2, 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C가 있다. 점 B 4, 6, 2와 원 C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똑같은데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원을 그려요. 그 다음에 뭐 B가 이런 데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할게요. 알았죠? 예. 그러면 어차피 원 A가 지금 XY 평면 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C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XY 평면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걔를 B'이라고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는 뭘 재고 싶은 거냐면 이 거리를 재고 싶은 거예요. 아, 좋다. 그치?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잘 보여요? 그죠? 예. 아, 이때가 최소구나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을 필요가 있죠. 이때가 최소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이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A가 1,2,0이고 B'은 4,6,0일 거기 때문에 A, B'의 길이가 얼마니 준호야? 5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어차피 2잖아요. 그러니까 5에서 반지름 빼면 여기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예요? 루트 1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필요한 것만 그리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404번을 보죠. 에이, 이런 거는 계산을 좀 해야죠. 왜냐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산술적으로 좀 좌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P의 좌표는 P가 원점에 출발해 몇 초 일씩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길이를 t로 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P의 좌표를 t, 0,0이라고 볼 수 있죠. x축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Q의 좌표는 A, B를 따라서 몇 초 2씩 움직인다고 했는데 꼬라지 보니까 2대 1대 루트 3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 t, 이쪽으로 가는 건 t 루트 3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Q는 0,1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t, t라고 보면 되는 거죠. 평면 좌표에서 하던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 길이가 2t이기 때문에 2대 1대 루트 3 사용하시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Q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보시면 t의 제곱 그리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면 5t의 제곱 마이너스 60t 더하기 300이죠. 여기만 보셔도 되죠. t는 얼마일 때? 얼마? 6일 때 최소. 어차피 언제 최소냐만 물어봤기 때문에 6을 답으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좌표를 잘 사용하시긴 하셔야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공간도형으로 어떻게 비벼볼 수 있겠는가, 이걸 최대한 해보고 평면 혹은 공간도형으로. 그게 안되면 하는 좌표를 쓰는 겁니다. 이건 벡터 가도 똑같아요. 벡터를 가도 벡터를 다룰 수 있는 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사용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연습할 때도 그렇고 실제 시험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수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시험 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그런 짓을 안 하시면 시험 때 내가 찾을지 찾지 못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빠르게 찾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 계산으로 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존나 압박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과제할 때 시간을 많이 좀 쏟더라도 이거 계산으로 밀면 답 나올 것 같긴 한데 계산 안 하고 답을 낼 수는 없나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안 할 거 알아요. 제가 일단 하고 있어요. 제가 해가지고 내가 생각보다 예전에 가르쳤던 기하를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도형 해석으로 가능한 문제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보고 하면 좀 더 나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412번을 보죠. 난 진짜 개깡통일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두 점 AB와 XY 평면을 움직이는 점 P, YZ 평면을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이건 이제 니네를 연습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 보면 이 점이 X, Y, Z 좌표가 다 양이잖아.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8개의 영역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쪽 영역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두 개의 점이. 그런데 한 점은 XY 평면 위에 있으니까 P 이런 데 있고, 한 점은 YZ 위에 있으니까 뭐 이런 데 있다는 얘기예요. Q 이런 데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A에서 P를 찍고 P에서 Q를 찍고 Q에서 B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인 건데, 이게 이제 공간이니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뭘 뜻하냐면 결국은 이것들은 동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영역에 있죠. 제가 평면 도형에서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의 기본은 뭐라고 했어요? 펴는 거라고 해서 그래요.
이걸 펴야 되니까 B를 저쪽으로 보내서 펴버리고 A를 이쪽으로 보내서 펴버린 다음에 일자로 이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왜 이렇게 대충 그려요, 선생님? 이건 당신들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생각이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대충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원래 머릿속에서 대충 그려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리는 거야. 당신들의 머릿속에서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 문제 풀 때 적냐? 안 적습니다. 왜냐면 이건 내 뇌 속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적어요? A를 2, 3, 마이너스 5. 무슨 말이에요? XY 평면에 대해서 건너편 넘겨버린 거죠. 예. 그 다음에 B'은 3, 2, 5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답이 이거죠. 이해하겠니? 네. 얘를 계산하면 루트 126이 나오거든. 그래서 3 루트 14야. 계산 생략하도록 할게. 생각할 수 있겠죠. 평면좌표에서 하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려면 얼추라도 점의 위치가 대충이라 잡혀야 돼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얘 일로 보내고 얘 일로 보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공간 도형을 숫자로만 계산하시면 굉장히 힘든 길을 가게 되니까 제발 부탁인데 얘네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라고. 처음에는 존나 보잘것없는 생각밖에 할 수 없지만 가면 갈수록 생각한 역량이 증가해서 나중에는 와 내가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에 도달하셔야 기하를 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그치? 그런 느낌을 하는 거고요. 416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XY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일 때 AB의 ZX 평면 위로의 정사형을 구하시오. ZX 평면이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AB를 모르잖아? 근데 ZX 평면 위로 정사형을 때려버리면 어차피 AB는 잠깐 뭐 이상하다. 얘를 지나는 직선이 YZ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다. 30도. 3분 AB의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YZ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다라는 사실 먼저 이용해서 AB에 관한 정보를 먼저 캐란 얘기예요. 예. YZ 평면의 정상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거 먼저 생각해 보면 A'이 0, 2, 3이고 B'이 0, 마일, 3이라서 이때 A',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3루트 5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실제 AB의 길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들이 방금 구한 이 3루트 5에다가 3루트 5가 그림자죠. 그러니까 코사인 30도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2를 곱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2 루트 15가 AB의 길이에요. A가 뭔지 모르고 B가 뭔지 모르지만 문제 푸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 길이만 필요하거든. 이해됐니? 그 다음에 선분 AB의 ZX 근데 이건 각도가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AB의 길이의 제곱은 A-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36인데 이게 지금 60이죠. 예. 그래서 A-B의 길이의 제곱이 15임을 알아요. 자 이제 A 더블 프라임 얘는 누구냐면 ZX 평면 위로의 정사형입니다. A 더블 프라임은 A, 0, 마3이겠죠. B 더블 프라임은 B, 0, 3일 겁니다. 자, A 더블 프라임, B 더블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면 A-B의 제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15에다가 36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 51 이게 답이 되겠네. 각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AB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고 AB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정사형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438번을 보겠습니다. 점 3, A, 마이너스 1이 4점을 지나는 9 위의 점일 때 개빡치네 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0이 많으면 그나마 할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가 좀 싫은 게 뭐냐면 가끔 여기 0이 하나도 없이 해놓고 9를 구하라는 걸 내신 문제로 내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존나 싫겠지. 4원 1차 연립방정식 풀어야 한단 말이야. 졸라 싫겠지. 근데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매우 괜찮은 옵션이야. 왜냐면 안 어렵잖아. 이거 중학생도 풀겠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 시험에 똥물을 뿌릴 수 있거든. 그냥 그렇다고. 알았어? 그래서 혹시 문제집에서 그런 문제 만나잖아? 제발 부탁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힘으로 푸세요. 질문도 하지 마세요. 죽여버려 진짜. 알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힘으로 푸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선생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참 고민이 많이 돼. 왜냐면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게 되면 당신 지금 뭐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냐 뭐 이런 비난을 정면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 라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또 변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는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냐 또 이런 학부모의 엄청난 항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변별이 되는 문제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 대부분 뭐냐면 아이들이 귀찮아서 풀이를 포기하는 문제예요. 그런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학교 시험에 나오기가 아주 좋아요. 오히려 문제집에서 본 적이 없는데 학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존나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튼 얘를 질문을 이렇게 나왔는데도 질문을 하잖아. 너무 충격적이지? 0이 이렇게 많은데도 질문을 해. 그럼 0이 없으면 풀이를 당연히 포기하겠지. 0못 풀. 괜찮은 생각이었어. 원래는 이렇게 잡아놓고 집어넣는 건데 000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000 이미 사용한 겁니다. 네. 나머지 200 얼마 좋아. 2a 더하기 4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야. 0사양 이거 진짜 존나 개친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지? 0사양이면 4b 더하기 16이 0이라는 얘기라서 b가 마사야. 그리고 마이너스 4c 더하기 16이 0이어서 c가 4야.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원방이 9의 방정식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3, A, 2를 대입하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한번 써보긴 할게요. 우리한테 귀찮아하지 말라면서 지도 귀찮아서 안 푸네라고 할까봐 일단 이거는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3, A,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그럼 9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이라서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라는 a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a 합은 얼마다? 4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친구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점들도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얘는 x는 3, z는 마이너스 1이라는 평면 위의 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평면 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평면으로 9를 자른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a가 2개다라는 걸 쉽게 납득할 수 있죠. 왜 2개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 그치?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5, 9요? 몇 문제 안 남았네요? 다 끝내놓고 좀 쉽시다. 4, 4, 8번. 여튼 제가 걱정하던 것보다 여러분들 문제를 잘 풀고 계셔가지고 기쁘네요. 기하의 성취도가 제 기대보다 높은 모양입니다. 두근두근.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x, y, z축에 동시에 접하는 구의 중심의 좌표를 ABC라고 했을 때 이거는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하고 뭐가 다르겠니? 똑같지 않겠니? 그러니까 구의 중심의 좌표는 사실상 a, a인 건데 부호는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 제곱과 b 제곱과 c 제곱이 같은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공간도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제1,8분 면도 이상한데? 무슨 말인지 알죠? 8개로 쪼개지잖아요? 아, 얘 이름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튼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뭐 물어보는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다. 이걸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의 반지름이라는 건 구의 중심에서 좌표 축에 도달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x축까지의 거리를 재든 y축까지의 거리를 재든 z축까지의 거리를 재든 동일할 텐데 만약에 x축까지의 거리를 잰다면 구와 x축이 만나는 점, 접하니까 만나는 점은 뭐겠냐면 a, 0,0,일 거야. 친구들? 제 말 무슨 말 이해되니? 진짜 이해되니?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상상이야 상상. 정육면체를 하나 생각해가지고 여기랑 여기에 접하는 구를 하나 떠올려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구가 이렇게 있으면 구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를 재게 되면 어차피 이 점하고 이 점의 x좌표는 똑같을 거 아니야. x는 a라는 평면이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맞아?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 나도 잘못 들었겠나봐. 얘가 평면이 아니라 두 평면의 교선이죠. 네. 두 평면의 교선. 왜냐면 x는 3도 평면이고 z는 마이너스 1도 평면이니까 두 개의 평면이 만나는 교선이니까 직선이죠, 직선. 그러니까 이 직선이 구를 뚫는 거니까 점이 두 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차려졌어요. 예.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길이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10이에요. 이해되셨나? 예. 그러니까 b제곱이든 c제곱이든 얼마야? 50이죠? 답은 150이죠. 이해되겠 친구들? 449번. 이제 여기서 기술이 좀 더 진부하면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여러분 머릿속으로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저 죽기 전에. 상상을 해봐라고 할 필요 없이 제가 상상을 딱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켜지는 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교육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이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딴 생각하면 걸리는 시스템도 만들어지겠죠. 이 새끼가 걔한테만 말하는 것도 가능해. 왜냐면 소리를 말할 필요 없으니까 뇌파가 전달되니까. 나 가만히 앉아있는데 너 끝나고 남아. 뇌파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대화가 거의 필요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자도 필요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성추행 생기는 거 아니야? 응? 블루투스 성추행 생기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뇌파 간섭을 어떤 인어가 된 코드가 있어야만 되게끔 할 수도 있겠죠. 야, 조용히 안 해? 갑자기 선모? 야, 니네 나중에 진짜 그런 세상이 오잖아? 그럼 갑자기 내가 생각나면서 존나 소름 끼칠걸? 오, 씨발 이걸 예측했다고? 이러면서 조용해! 조용히 하라고. 예, 여러분. 9S는 XY 평면에 접하고 두 점 AB A는 Z축 위에 있고요. 그죠? B는 YZ 평면 위에 있습니다.
아니 좀 위치 좀 생각하라고. 위치 좀 생각하라고. 다들 생각했어? 뻥치지 말고 진짜 생각했어? 아, 어디 있구나 이렇게. 구는 xy 평면에 접하고 두 점을 지납니다. 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얘를 도형으로 해석하기가 쉬울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수식으로 가야 될 것 같죠? 점의 위치는 특정이 되지만 저 구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죠. XY 평면에 접한다는 건 어떻게 해석하는 얘기냐면 원하고 똑같아요. 구의 Z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XY 평면이 있는데 여기 공이 하나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수선의 발을 딱 때리면 여기가 A, B, C라고 하면 여기는 A, B, 0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의 Z-좌표의 절대값이 곧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구의 방정식을 꾸밀 수 있고요. 얘가 0,0,2도 지나고 0,1,1도 지나니까 각각을 대입해서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대입해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런 식을 하나 얻고요. 두 번째는 a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더하기 r-1의 제곱은 r제곱이다. 얘를 정리하시면 이런 식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뭘 얻을 수 있겠냐면 그냥 딱 봐도 이건 B와 R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다. 그냥 둘이 빼기만 해도 얻잖아요. 그죠? 예. B가 뭐 나오냐면 R-1 나옵니다. 그러니까 C는 이미 R로 표현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B도 R로 지금 표현이 된 거잖아요. 아, 그런 얘기구나 라는 얘기고 그럼 A도 R로 표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물어보는 게 9의 반지름의 길이의 최대값인데 A를 R로 표현할 수 있죠. 얘를 이용합시다. B에다가 R-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A제곱 더하기 R-1의 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는 0이라서 A제곱은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6R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문제 어떻게 풀지 모르면 이건 뭐가 약한 거냐면 공통수학 원이 약한 겁니다. 왜냐면 A가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여기서 R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R은 1에서 5까지다. 그래서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을 받아 4다 이렇게. 이걸 공수원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실수 조건을 이용한 최대 최소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공수원에서 배우고 사용했던 실수 조건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고요. (452번을)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일단 공간상에서 공간 밖의 한 점에서 9의 접선을 긋잖아요. 원하면 다른데 9니까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자체가 뭐가 되냐면 원이 되거든요.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이걸 평면화를 시킵니다. 얘를 9라고 해보면 9 밖의 점에서 9에 접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를 이렇게 좀 이어줘야겠지. 이해되는 친구들? 이해되시죠? 예. 대충 하자. 예. 이렇게 수직이야. 9의 반지름이니까 여기 2루트 3이겠지. 얘 지금 9야. 여기가 5고 여기가 루트 2, 5, 3이니까 여기에 길을 재보면 6이네. 그러면 피타를 쓰시면 여기가 2루트 6이죠.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실제 원은 이렇게 생길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우리가 필요한 건 얘입니다. 얘. 얘의 길이가 필요해요. 근데 두 삼각형은 닮음이죠. 닮음비 몇 대, 그러니까 각 변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면 3대 루트 6대 루트 3이에요. 그럼 쟤도 거꾸로 짧은 변부터 할게. 루트 3대 루트 6대 3이거든. 그러면 얘도 루트 3대 루트 6대 3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이 루트 3을 3으로 나누고 루트 6을 곱하면 될 것 같다. 맞나? 맞아 친구들? 그럼 2루트 2가 될 것 같네요. 어디가? 여기의 길이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8파이다. 닮은 직각삼각형 다룰 때 저처럼 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합니다. 아시겠죠? 제발 좀 어디 대 어디는 어디 대 어디 이런 좀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459번이 마지막인가?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죠. ZX 평면과 4,0,2에서 접하는 구가 YZ 평면과 만나 생긴 도형의 넓이가 6파이다. YZ 평면이라는 것은 X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의 중심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ZX 평면과 여기에서 접한다는 거에서 구의 중심의 일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ZX 평면이라서 구의 Y 좌표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럼 Y 좌표를 미정계수해서 구의 중심 C를 4,A,2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X만 0 되는 거기 때문에 0,A,2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니? 그런데 도형의 넓이가 6파이라는 것은 이때 생기는 원의 반지름이 루트 6이란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구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YZ 평면이니까 4삭제된 거라서 16 6 R이 루트 20이네요. 씨발 왜요?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9의 중심이 여기 있었어요. 4,A,2 알았죠? 수선의 발을 내렸죠. 그래서 얘가 0,A,2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4잖아요. 그런데 이때 생기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6이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이으면 이건 9의 반지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2다 라는 걸 알게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9의 반지름이 루트 22입니다. 그런데 얘가 물어보는 건 뭐예요? OC의 길이에요. 예. 그럼 A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A는 어떻게 하는데? 9의 반지름 A가 루트 20이네. 왜냐면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사실상 9의 반지름이 루트 20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루트 20이에요. R이면서 A는 루트 20이다. 저걸 처음부터 그냥 R이라고 잡았어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고. 원점에서 9의 중심까지의 거리 OC의 제곱을 구하시면 16 더하기 22 더하기 4가 되죠. 그러면 루트 4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간 좌표까지 여러분들이 질문한 문제들 다 풀어봤습니다. 네. 혹시 문제 좀 덜 풀렸어서 내일이라고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내일 또 하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 오늘은 벡터 내용 좀 이어서 할게요.